안녕하십니까. 오늘 보고회 사회를 맡은 예천초등학교 교감 김문용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학교 보고회를 빛내주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자율과제정책연구학교 운영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 권명숙 교장 선생님께서 내빈 소개 및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제 인사말에 앞서서 오늘 연구학교 종결보고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 김준호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 이양호 연구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 이정은 장학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교 연구학교 종결보고회에 이르기까지 정말 큰 힘을 보태주신 컨설턴트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천초등학교 박희선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영주 남부초등학교 홍효숙 교감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문경유치원 정계자 원감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교초등학교 이수영 수석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교 연구학교 종결보고에 참석해 주신 김준호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참석하신 간 내외 회원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2020년 한 해는 모든 분들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기에 안전 관련으로 해서 더욱더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교도 코로나19로 아주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들 교육활동이 제한적이다 보니 함께하는 학교 교육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교가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들이 아무래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던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오늘 보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재 상황에서 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교가 이렇게 연구학교 종결보고회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양호 연구사님, 이정은 장학사님, 그리고 컨설턴트 분들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또 더군다나 참관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 현장 보고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제한적이라서 지금 원격으로 참석하시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학교 종결보고회에 끝까지 참관하시어 연구학교 관련 정보를 모두 공유하셔서 학교 교육 활동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교 연구학교 추진에 있어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고의 방법이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 달리 변경되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진행하다가 어떤 불편한 사항이 생기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김준호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또 원격으로 참석하신 회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념하셔서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 강신년 연구주무 선생님이 자율과제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천초등학교 연구학교 운영 주무교사 강신열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지정 정책연구학교 운영 보고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디어 활용 교육을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학교 운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실시한 초등학생 희망 직업 조사 결과를 보면 새롭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3위로 진입했습니다.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미디어의 환경 변화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과연 미디어에 관하여 어떻게 교육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연구하고 그 효과를 일반화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신장하기 위하여 첫째, 미디어 활용 교육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둘째, 교육과정을 분석, 적용하고 셋째, 맞춤형 체험활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구에 사용되는 용어 및 배경이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디어란 TV, 인터넷, 스마트폰, 영화, 라디오, 사진, 책 등 매체를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미디어를 다룹니다. 현재 사회와 학계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정의하는 개념은 매우 다양합니다. 저희는 2015년 교육부 연구 사례에서 개념을 발췌하여 미디어 리터러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신장하여야 할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를 미디어에 적절하게 접근 및 활용하는 능력,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미디어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능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수를 연구 통계에 활용하였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6대 핵심 역량 중 의사소통 역량 및 지식정보 처리 역량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길러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교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분석할 때에 미디어 리터러시 수행 요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미디어 리터러시 수행 요소는 의미 이해와 전달, 책임 있는 미디어 이용, 감상과 향유, 미디어 기술 활용, 정보 검색과 선택, 창작과 제작, 사회문화적 이해, 비판적 분석과 평가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구과제 설정입니다. 본교는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을 위하여 연구과제 1, 미디어 활용 교육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연구과제 2,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적용, 연구과제 3,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을 위한 맞춤형 체험활동 운영으로 연구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면 연구과제 1의 운영 결과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연구과제 1, 미디어 활용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미디어 활용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 활용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활용 교육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카메라나 태블릿 PC 같은 것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조금 조사 같은 것도 확실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미디어 활용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실 환경 게시판에 연구학교 운영과 관련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주간에 핵심 내용인 야 너도 만화 영화 만들 수 있어 핵심 주제를 게시해서 학생들이 이번 주간에 학습하게 될 내용을 한눈에 이게 잘 볼 수 있도록 붙여 놓았습니다. 학생들이 드나드는 장소에 미디어 갤러리 공간을 마련하여 미디어 관련 결과물을 전시하고 관람하였습니다. 이거 저희 학급 안내판인데 저희가 직접 앱을 사용하여 만들었어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활동 자료를 확보하고 시설을 장비하였습니다. 학급 SNS를 구축하여 수업 과제를 제시하거나 학습 결과물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학급 SNS를 활용해서 학급의 공지사항을 안내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과제나 이제 작품을 같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급 SNS가 많은 단점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학급 SNS를 단순히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책임 있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자료 공유 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연구 일반화 자료를 보시려면 학교 홈페이지 또는 medialitteracy.com에 들어가시면 지금 바로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 활용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학교 추진 TF팀을 구성 운영하였고 교사학습 공동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5학년, 6학년 선생님들과 예단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소라는 교사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길러주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교육 과정을 분석하여 수업을 설계하였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구를 제작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가 초청 연수 등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하여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기본 소양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 연수와 온라인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연구과제 1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이제는 연구과제 2입니다. 네,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신장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수업에 어떻게 녹여내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구과제 2 영상도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예천초등학교는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적용이라는 연구 과제로 교과 중심 수업, 프로젝트 수업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교과 중심 수업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요소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분석한 후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수업이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여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저학년 6화에서부터 다양한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학년에서는 오히려 책이나 그림, 사진 등 인쇄 기반의 미디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미디어를 감상하고 향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 새로운 미디어들은 올바르고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시도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년 분별 중점 목표와 중점 수행 요소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 교과와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성취 기준, 관련 수행 요소, 미디어를 연계하여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분석하였고 중점 수행 요소와 중점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수업 내용을 추출해 보았습니다. 사실 관련 주제들은 국어나 도덕, 사회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외의 수업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수업 주제의 경우 미디어를 활용하여 창작을 하거나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경우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를 융합하여 진행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학교를 진행하며 학년 군별 학습 공동체 수업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수업 후에도 많은 선생님들과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사후 수업 나눔을 통하여 다른 학년의 수업 설계, 교수 학습 활동, 학습 자료, 평가 등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보충해야 할 부분을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혼자 하면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주제를 찾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알찬 수업을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아이디어도 공유하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많고 질 높은 수업을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학기별 하나의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에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분석을 통하여 학년별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3, 4학년군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을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애니메이션이라는 미디어에 저희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동학년 선생님과 고민을 해보니까 동아리 활동 시간에 애니메이션을 감상하고 창작해보는 활동으로 구성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교과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을 프로젝트 활동과 연계시켜 운영하였습니다. 이 활동에서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을 감상하고 또 평가해보고 자신만의 애니메이션을 창작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점 수행 요소와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교과와 관련 단원을 추출하여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고 콘텐츠를 큐레이팅하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는 유치원의 미디어 놀이터, 1학년 미디어 알아보는 우리 문화, 2학년 예스 우리 동네 생생정보통, 3학년 야 너도 만화 영화 만들 수 있어, 4학년 세상에 나쁜 SNS는 없다, 5학년 나는 콘텐츠 큐레이터, 6학년 G세대를 넘어 유튜브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고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가 무엇일까? 저희는 단연 유튜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설계하였습니다. 약 10여 차시 동안 유튜브를 위시한 여러 미디어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중 유튜브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사용하는 기준을 세워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 그러한 기준으로 자신만의 유튜브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플랫폼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상영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유튜브를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또 똑똑하게 사용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발표 자료를 카드뉴스로 만들었는데 친구들과 공유하기가 카드뉴스가 편했습니다. 뭔가 저희만 특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새로웠어요. 모든 게 그냥 다 새로웠어요. 이렇게 하는 게, 학교에서 이런 생활을 하는 게. 그리고 수업과 중점 수행 요소에 대한 프로젝트 평가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수행 요소를 중심으로 교과학습 및 프로젝트 실행 결과를 보셨습니다. 교사들의 노력과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로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과제 3입니다. 학교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특색 교육들을 많이 운영하였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맞춤형 체험활동은 크게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과 미디어 활용 학생 동아리 활동으로 나누어 활동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활동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Y에는 학교 방송국을 개설하여 팟캐스트와 유튜브 아침 방송을 하였습니다. 1년차에는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아침 방송을 격주로 실시하였고 2년차에는 매월 1회 유튜브 아침 방송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개학식과 방학식도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 1회 오늘의 미디어 읽기 시간을 운영하여 미디어를 올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미디어 읽기를 통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년군별로 미디어 읽기 자료를 제작하였는데요. 저는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에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올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신문이나 책 등의 미디어를 좀 경험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통적인 미디어들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미디어 교육 주간과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흑응 영상제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하여 학부모님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미디어를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생명증진 UCC 대회에서 최우수상, 제2회 예천 스마트폰 공모제에서 온에어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미디어 놀이데이를 운영하였습니다. 유아들이 미디어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며 미디어 리터러시를 신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 활용 학생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급 단위 동아리는 미디어를 활용하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단위 자율 동아리는 진로 탐색 및 끼를 펼치고 여러 가지 미디어를 활용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을 위한 저희들의 체험활동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연구과제 3까지 잘 보셨나요? 자, 이제 연구 운영 결과 검증 및 분석입니다. 연구 운영 결과 및 분석도 효과성 있는 전달을 위해서 영상으로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보시겠습니다. 연구학교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검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검증을 위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원 설문 분석입니다. 총 15개의 문항에 응답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디어 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이 잘 이루어졌고 연구자 역량이 신장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정연계 교육과 관련한 응답이 다른 문항에 비하여 낮게 나왔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분석, 적용한 결과 5점 척도 평균 4.48로 연구자는 교과 중심 수업 및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교과외 체험활동 및 동아리 활동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전체 문항에서 오점 촉도 평균 4.503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연구자는 과제별 연구 주제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학생 설문 분석입니다. 학생 설문은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 검사 문항을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첫 번째, 접근 및 활용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가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디어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이 특히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판적 이해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 또한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표현 및 소통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가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가지 지수 중 가장 많은 향상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미디어 이용 관련 수치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상 연구 결과 검증 및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한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교원 및 학부모 역량 강화를 통하여 교원의 기본 소양 및 전문성이 신장되었으며 학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 미디어 리터러시 수행 요소를 중심으로 추진한 교과학습 및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넷째, 미디어 리터러시 체험 활동을 통하여 다양하고 올바른 미디어를 경험하고 감상할 수 있었으며 미디어 창작 및 공유를 위한 행사 활동을 통하여 미디어 리터러시가 신장되었습니다. 본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종 감염병 발생과 같은 예측 불허한 상황에서 원격 수업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미디어 리터러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미디어 자체에 기반한 직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교과교육, 진로교육 등 다양한 수업과 연계하여 지도해야 효과적일 것입니다. 셋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가정과의 연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미디어의 소비는 실생활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문제인식과 협조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부모 교육도 필수적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영상들과 저희 보고 운영 회는 풀버전으로 저희 학교 유튜브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네, 이상으로 연구학교 운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곧 주제 토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주제 토의는 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줌에 접속하셔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닷컴에서 주제 토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고 화면에 보여지는 회의 번호로 접속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제 자율과제 연구학교 운영에 대해 한층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학교에서 지도해야 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 토의는 이동철 선생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주제 토의에 대해서 잠시 안내드립니다. 주제 토의 중 연구 과제나 미디어 리터러시 전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패들렛에 접속하셔서 연구학교 관련 질문을 올리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요, 미디어 리터러시닷컴
하단에 보시면 줌 주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고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미디어리터러시닷컴의 패들렛 그쪽 들어가셔가지고 질문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 토의의 진행을 맡게 된 예천초등학교 교사 이동철입니다. 줌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기 참 어색하면서도 좀 새로운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줌을 학생들과 이용하실 때 소리가 잘 들리는지 아마 많이 확인하실 건데요. 지금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시간인 만큼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신다면요. 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크게 한번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제 토의에 앞서 참여하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학교 컨설턴트로도 함께 해주신 감천초등학교 박희성 교장 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국 미디어 리터러시 협회 회원이시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의, 저서, 집필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저 멀리 부산 주감초등학교 이성철 선생님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성철 선생님 혹시 들리신다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연수 때 한번 찾아뵀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연구학교 연구자로 실제 실천 사례 등을 좀 함께 이야기해 주실 예천초등학교 김남우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수업을 마치시고 지금 반에 계시는데요. 혹시 들리시나요? 들리신다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천초등학교 교사 김남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토의는 이렇게 세 분의 패널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와 여러 생각들을 함께 나눠보고 궁금한 것들과 그다음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이루어보자 합니다. 이에 원활한 주제 토의를 위하여 제가 좀 몇 가지 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질문이나 혹시 선생님들의 생각을 말씀하시고자 할 때는요,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돼요. 손 이렇게. 네, 그리고 발언권을 얻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음소거를 제거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이 나시면 음소거를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줌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손을 이렇게 드시는데도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보고회장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혹시 질문이나 생각, 다양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 주신다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올해는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변화의 산물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공간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박희성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문제를 내주셨는데요.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디어 리터러시의 현재형은 네모다. 네, 미디어 리터러시 현재형은 네모다. 혹시 알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좀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나 알 것 같아요. 네. 그쪽, 이지영 선생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미디어 리터러시 현재형은 무엇이다? 과연 어떤 걸까요? 네, 갑작스럽게, 네. 지금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도 계십니까? 네. 다른 분. 네, 조규원 선생님 손을 주셨습니다. 예천초등학교입니다. 예천초등학교다. 좋습니다. 자,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는데요. 교장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답은 무엇인가요? 예, 어찌 보면 우문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현답이 나왔습니다. 예천초등학교다. 예, 언택트라고 생각합니다. 언택트.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번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감천초등학교 박희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2년간 제가 예천초등학교 그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사실은 컨설팅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많이 배우고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작년에 이 연구 주제를 갖다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들어와서도 어떤 이런 일이 어떻게 반복될까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차에 지금까지 뭐 누구나 다 느끼듯이 사상 유례 없는 이런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언택트 시대죠. 이 언택트란 말 자체가 사실은 2017년도에 다른 의미로 나왔습니다. 요즘에 비대면으로 어떤 뭐 AI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건을 제조한다든지 판매한다든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던 그 처음에 등장했던 용어인데 이것이 올해 들어가지고 누구한테나 다 알 수 있는 비대면, 언택트 이런 말들이 많이 우리 일상화가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물론이고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을 갖다가 실시를 했죠. 원격 수업을 실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그 세 가지 그 수업 방향이 있었죠. 첫 번째가 이제 실시간 수업형, 그리고 두 번째가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그리고 세 번째가 과제 제시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1학기 때 그 별도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것도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2학기 때부터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원해서 실시간 쌍방향을 좀 수업을 많이 권장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교육부에서 안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저도 학교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실시간 그 쌍방향 수업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연구 공개를 하면서 이게 실시간으로 그 유튜브 방송도 하고 하셨는데 많은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내신 것을 보고 하여튼 정말 예천초등학교가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들 2000년대 초반에 ICT 활용 교육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그 ICT 활용 교육을 위해서 뭔가 잘 활용하려면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기본적인 역량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것은 이제 ICT 활용 역량이라고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이런 언택트 시대에서 원격 수업을 하려면 최소한의 선생님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역량, 그리고 이와 곁들여서 또 학생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역량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타났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연구학교에서 충분히 더 많이 고민을 하고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어떤 답변 같은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사실은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지만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원격 수업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미흡했던 점들이 또 여실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그래요. 교사들 자체가 원격 수업에 대해서 만족도는 사실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순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교사들한테 이게 왜 만족도가 높냐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제가 결과를 봤어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이 미디어 활용 능력이 어떠십니까?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보통 한 60% 정도는 다행스럽게 초등학교 선생님들 얘기입니다. 저는 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가 거의 한 1.9%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런 실태에서 우리가 그런 동료 교사분들의 연수도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을지도 같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예천초등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언택트나 원격 수업 상황에 따른 다양한 역량, 그 다음에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신의 생각이거나 궁금한 내용 이어서 한번 하실 선생님들이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서 연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박희성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에 대한 뭐 혹시 선생님들의 생각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 좀 줌상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지은 선생님 손을 드셨네요. 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천초 교사 박지은입니다. 방금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저희는 이제 원격 수업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교사인지 크리에이터인지 이제 모를 정도로 좀 혼란스러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학생들도 다양한 과제물을 이제 업로드하기는 하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은 오히려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이게 비대면 상황에서 아이들 지도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이제 3학년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려웠는데 선생님들 이렇게 이런 원격 수업 하시면서 이런 좀 좋은 아이디어나 노하우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컴퓨팅 능력 활용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뭐 박희성 교수님, 이 컴퓨팅 능력 관련돼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컴퓨팅 활용 능력이라 하면은 그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어떤 컨텐츠를 갖다가 제작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아주 다양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비교적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뭐 화면에 어떤 그 자료를 띄워놓고 같이 녹음하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시간 원격 수업이나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웹캠이나 이런 것들 또 거기에 따른 또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아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 말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바로 어떤 화면에 그 자료를 원하는 대로 띄워놓고 그것을 설명해 가면서 아이들하고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시간으로는 줌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아마 팀이라고 그 MS사에 팀이 또 이용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다 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줌을 사용하는 뭐 PC에서든 스마트폰에서든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 익히고 그리고 컴퓨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선생님 동료 교사들하고 서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분은 어떤 도구를 활용하고 또 다른 분은 또 뭐 곰이라는 곰캠이라는 것도 사용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스내그라는 것도 사용하고 하여튼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가장 내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 혹시 우리 학교 예천초등학교 연구자분들 중에서 좀 활용 부분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지는 거 어떻게 좋을까요? 한번 혹시 생각이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좀 손을 들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장은서 선생님 손 들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천초등학교 교사 장은서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들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기도 하고요. 선생님들 제작 자료뿐만 아니라 요즘 유튜브나 에듀넷 그리고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도움 자료가 많이 업로드되고 있어서요. 저희는 그런 자료들도 활용을 하였고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침 조회 시간과 하교 시간을 카카오 라이브 톡을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학생들한테 어려웠던 부분들이나 지도가 더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언택트 부분에서 사용했던 예를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의견 있으신 선생님들 계십니까? 네. 네, 진수진 선생님 계시네요. 네, 진수진 선생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천초 교사 진수진입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온라인 상황에서 수업도 중요하지만 생활 지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클래스팅하고 카카오톡 반톡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 클래스팅 같은 경우는 자료나 이런 과제 확인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퇴근 후라든가 주말에도 아이들이 계속 올리면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도 생기고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몇 번이나 공지사항으로 주말이나 밤에는 안 된다, 혹은 부모님한테 이야기한다 하는 등 여러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아이들이 저녁 시간하고 주말 시간에는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을 때 이런 생활지도 자체가 미디어 리터러시 지도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학교에서 교사가 지도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진수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뭐 선생님의 기본 역량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 역량 중에서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떤 생활 지도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것이 않았나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박희성 조연생님, 지금 이제 주제 1 마무리하기 전에 네. 혹시 뭐 얘기해 주실 부분이 뭐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아까 연구학교 보고회를 갖다 보면서 마이크가 건들렸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정말 접근을 참 잘했고 또 결과도 굉장히 좀 잘 나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 우리가 사실은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제 가야 될 방향을 갖다가 정하는 데서 크게 4가지를 봅니다. 첫째가 우리가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활용의 능력, 그리고 또 그 습득한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는 다양한 맥락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 그 3번째가 어떤 자신만의 컨텐츠를 갖다가 만들어서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공유와 참여를 통해서 소통하는 능력, 이 4가지를 갖다 이제 길러주는 것이 목적인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수업이나 수업 내용, 그리고 이 공개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에 굉장히 잘 도달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과정 2에는 교사에게 가장 큰 무기라는 문구를 사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2번째 주제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이성철 선생님, 혹시 이성철 선생님께서 2번째 주제와 관련하여 좀 문제 준비되셨습니까? 예, 제가 질문을 던져드리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학교 교육 과정은 미래의 이것이다. 네, 미래의 무엇일까요? 자, 미래의 무엇일까요? 혹시 정답을 아시는 선생님께서는 혹시 손을 들어주시고요. 보고의 장에 계시는 분들도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교 교육 과정의 미래의 무엇이다. 네, 네, 조금 어렵습니까? 네. 네, 미래의 무엇일까요? 네, 조규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청사진이다. 청사진이다. 네, 교육과정 미래의 청사진이다. 혹시 다른 정답 혹시 생각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뭐 없으시다면 이성철 선생님의 문제에 대한 정답과 그에 대한 생각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선생님. 예, 미래의 조건입니다. 아까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청사진,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청사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미래의 조건이라고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요, 이제는 미디어 홍수 시대에서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OECD가 제시한 교과 교육을 위한 역량에 이미 미디어 리터러시가 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역량 교육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P21이라든지 이런 프레임. 네, 지금 온라인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좀 원만하지 않은 거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연결이 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멀티 리터러시라는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유럽위원회에서는요, 이 디지털 미디어를 효과적이고 비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디지털 역량을 좀 위해서 네, 지금 소리가 지금 좀 인터넷이 불안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 네. 소리 들리시나요? 네, 지금 잘 들리고 있습니다.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작년에 그 교육부에서 정책 연구를 시행을 했었고, 그 관련된 정책 연구에서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나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역량을 그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차기 2022 개정 교육과정이죠. 그때도 이제 그 미디어 리터러시나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용어들이 굉장히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청소년들의 그 미디어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역량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미래 사회의 시민들을 위한 조건으로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학교 교육 과정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혹시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으신 분 선생님 계십니까? 혹시 네, 예천초등학교 네, 호명초등학교의 김태진 선생님 손 들어 주셨습니다. 김태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명초등학교 김태진입니다. 연구학교 운영하시는 이 선생님들 무척 고생 많으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성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5학년 담임인데 저희 학생들을 보면은 정말 유튜브에 빠져 살고 유튜브에 나오는 유행어, 행동, 말투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거는 그냥 유튜브 자체가 그냥 아이들의 대세고 이런 것 같은데요. 학교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수업 참관도 해보니까 6학년 사례 같은 경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뒷광고 논란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교실에서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연구학교는 아닌데 가짜뉴스, 뒷광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보니까 가르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서 가르치고 다가가야 할지 조금 막막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태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마 뒷광고나 가짜뉴스 이 부분이나 유튜브 관련된 내용을 좀 교육적으로 접근하고자 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이성철 선생님, 혹시 김태진 선생님에 대한 혹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태진 선생님 그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교육들을 해본 결과 사실 가짜뉴스나 그 뒷광고에 대한 어떤 특정한 지식이라든지 기준을 안다고 해서 속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가짜뉴스 판별법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것에 속지 않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지식뿐만 아니라 가치나 태도를 형성해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미디어나 정보를 접할 때 생산자의 의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거나 또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내용은 일단 의심해 볼 수 있도록 신중하고 주의 깊은 정보 수용의 태도를 길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가짜뉴스와 관련된 교육이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도 어떤 결론을 내려보라고 하는 합리적 판단 능력이라든지 또 열린 마음을 갖고 여러 정보들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해 보게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고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태도, 가치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최근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허위 조작 정보 대응 교육을 위한 팩트체크 지도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 검토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 사이트에 관련된 그 지도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팩트체크 지도안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보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태희 선생님 혹시 좀 대답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지금 이성철 선생님의 연수를 직접 들어도 봤고요. 그다음 그 열정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패들렛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유치원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교육과정 부분에서 유치원의 누리과정과 관련된 질문을 한번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개정 누리 과정에 놀이가 중시되는데 미디어를 놀이와 어떻게 접목하여 효과적으로 실시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혹시 예천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혹시 대답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어떤 분이 한번 손을 대주시면 좋을까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지영 선생님이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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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치원에서는 저희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 연령의 유아들에게는 신문을 접할 때 신문에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먼저 신문을 찢어서 놀이하거나 신문에서 큰 글자, 작은 글자 찾아보기 등과 같이 같은 놀이를 하는 것을 하고 신문에 다양한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미디어 놀이 활동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그냥 미디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유튜브 보는 거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런 신문 가지고 노는지 뭐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미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재영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유치원에서도 아마 놀이와 관련해서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성철 선생님께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었지만 지금 시간상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면서도 아마 많은 질문이 들어왔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이번 연구학교에 2년 동안 연구자로 참여해 주신 예천초등학교 김남훈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훈 선생님, 혹시 질문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네, 질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란 땡땡이다. 여기 땡땡이다. 들어간, 네, 두 글자의 낱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은 땡땡이다. 두 글자라고 하네요. 혹시 여러분들 아실 분은 좀 손을 들어서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조규원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규원 선생님께 손 들어주셨네요. 네. 되게 거창한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이다라고. 인생이다. 감사드립니다. 인생이다. 혹시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권재현 선생님 손 들어주셨네요. 네. 네, 저는 열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정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는데요. 김남훈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에 대한 답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훈 선생님. 네,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네, 좋은 말씀들 정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천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김남훈입니다.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란 좀 거창하지 않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고민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요. 2년 동안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학교 운영에 참여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했던 것들을 한 2가지 정도 여기 계신 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제가 그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앞서 보신 저희 6학년 영상에서 보시면 역시나 저희는 6학년은 유튜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소재로 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수행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고요.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한번 해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것 중에 아까 하나가 수행 요소를 지도함에 있어서 초등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도를 해야 될지 그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수행 요소 중에 가장 좀 고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적 분석 및 평가라는 이 수행 요소에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초등학생 수준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이성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치와 태도의 부분에서 정답을 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선생님들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들었던 고민은 가정과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연계를 좀 시켜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거나 또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들은 선생님들의 어떤 통제하에서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정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하교 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영상들에 노출되어 있는 이 환경에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볼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민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네, 김남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마 보니까 진행을 하면서 수행 요소 부분과 그 다음에 가정 연계와 관련된 좀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제는 많은 분들이 질문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이나 아니면 김남훈 선생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혹시 같이 나눠보실 분이 계시면 좀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보초의 배한준 선생님 손 들어주셨습니다. 네, 배한준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보초등학교 교사 배한준입니다. 네, 저도 미디어 리터러시가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대면 상담을 하지 않았지만 매년 상담 주간이 되면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게임이나 유튜브에 빠져선다고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저도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표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미디어 리터러시가 가정과 연계가 중요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김남훈 선생님께서 혹시 대답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제가 고민을 했던 건데 저에게 답을 해보시라 하니. 네. 사실 그 저희가 프로젝트 이제 하면서 이제 특히 6학년 선생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저희들끼리 나름대로의 방향성은 한번 잡아본 적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미디어에 대한 어떤 인식, 유튜브에 대한 인식부터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래도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끝나버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대세인인 유튜브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튜브가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그런 매체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유튜브의 특징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저희가 많이 보던 그런 TV 프로그램들은 시작과 끝이 딱 정해져 있지만 유튜브라는 건 무한으로 추천 영상을 알고리즘화해서 이렇게 추천해주는 영상이 무한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결국엔 그런 특징들을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먼저 인식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저희가 배워야 될 그 역량 중에 자기관리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나 이제 학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선생님들 많이 아시는 뭐 시간을 정해놓고 쓴다든지, 또는 계정 같은 것들은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서 좀 책임감 있게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학생들에게 꾸준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혹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주제까지 왔고요. 다음 주제가 사실 자유토인데 지금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 지금 세 번째 질문과 관련된 패들렛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고 좀 주제를 마무리 지어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패들렛을 보니까 지금 오늘 패들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내용을 좀 많이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패들렛 질문 중에 유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과연 어떤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라는 질문이 있네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면서 세 번째 주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한 대답을 한번 누구한테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혹시 예천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선생님들 중에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대답하실 선생님은? 네. 이지영 선생님, 네. 네. 처음에 그 이제 생활 주제와 연계해가지고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요소를 넣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놀이 중심 교육 과정으로 연계해서 계획을 짜는 게 사실은 처음엔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미디어를 단순하게 활용하는 데만 그쳤다면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생활 주제와 연계된 미디어 활동을 짜고,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중점을 둔 연간 활동을 따로 이렇게 계획해서 조금 이제 분리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니까 조금 더 원활하게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주제까지 해서 패널 세 분들의 주제 토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인 참여와 좋은 말씀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참 어렵고도 생소한 낱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낱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좀 더 나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토의 주제에 안건을 발언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신 패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한 적극적으로 주제 토의에 참여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주제 토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토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 김준호 원장님의 지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원장 김준호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엽 홍어 이월화라는 말처럼 설이 맞은 단풍이 2월의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참 좋은 계절인데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만남이 자유롭지 못해서 이렇게 화상으로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천초등학교 본교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아주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교목이 은행나무이고 교화가 국화꽃이더라고요. 이 계절하고 참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학생들이 은행나무처럼 곧고 바르게 쑥쑥 성장하라는 뜻, 그리고 국화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오상고절의 그런 인내력과 그 참아내는, 그리고 이겨내는 그런 의지를 가지라는 무언의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미디어 활용 교육을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2년간의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신 권명숙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본교의 교육가족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도와 연구에 함께 써주신 이정은 장학사님, 이양호 연구사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컨설턴트로 활동해 주신 세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함께 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 주신 본교의 선생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에 함께 하신 우리 회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학교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그 심장에 있습니다. 그럼 참 리터러시란 이 말에 대해서도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옮길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자들은
이 문해력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적절한지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보고 다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미디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정보 전달의 어떤 매체가 되는데, 그 정보란 것이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 나의 감정일 수도 있고 또 객관적인 정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미디어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 교회의 종소리를 듣거나 시골에서는 닭울음 소리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휴대폰을 통해서 이렇게 울려오는 알림음악 같은 그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대부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청소년은 물론이고 19세에서 59세까지 성인들, 우리나라 성인들의 43%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 주변에 이 미디어는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고, 그 또 변화와 다양성도 무궁무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아야 될 우리 아이들이 그 미디어에 담긴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나의 메시지를 거기에 바르게 실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절실한 시대적인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본교의 이 연구가 아주 시기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그 미디어 활용 교육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또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그 학습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연구를 하고 지도 역량을 키우고 또 교육 과정을 분석을 해서 교과 중심 수업, 나아가서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를 또 하시고 그런 지도에 이어서 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또 동아리 활동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신 것은 참 그 체계적인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한 자기 관리 능력은 물론이고 또 이해하고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향상되었고, 또 무엇보다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미디어에 대한 어떤 그 태도 부분도 아주 긍정적인 향상을 보였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본교와 같은 그러한 연구활동 또 그 운영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역량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의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결과자료 분석에서 보듯이 가정과의 연계 문제, 또 선생님들의 그 수업 실행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좀 더 보완해 나가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본교의 이 연구학교 운영 내용이 널리 일반화되어서 정말로 그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 미디어 리터러시 그 역량을 정말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일반화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약속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활동을 위해서 또 보고를 위해서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줌으로 이렇게 애써주신 강신현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수학의 기쁨과 함께하는
이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자율과제정책연구학교 운영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